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일반적인 인사발령을 내는 형태로 사실상의 징계를 내린다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에게 징계를 내리려면 취업 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올바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80여 개 지사를 둔 방역 서비스 업체에서 지사장으로 일하던 A씨. 2017년 11월 A씨는 회사로부터 동료들과 불화가 심해 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발령한다는 인사명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에는 징계 절차를 거쳐 전직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A씨는 인사명령을 통해 사실상 징계를 받은 겁니다. 관리직인 지사장과 영업직에 가까운 영업담당부장은 직무가 다르고 영업담당부장은 실급여도 적고 지역으로 생활터전을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A씨에 대해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내린 것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실상 징계 처분을 하면서 징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명령의 형태로 자행한다면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내의 취업규칙에서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런 절차 없이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를 불리한 자리로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직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려면 직원의 비위에 대한 제재인 징계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 가까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일자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38만 8천여 개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48%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 성격별로는 경찰 등 현장 민생 공무원은 공약의 35%, 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공약의 31.5%를 달성했습니다. 간접 고용의 직접 고용 전환 등은 73.6%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이 중 상시, 지속 업무 직접 고용 전환은 목표의 92.4%를 달성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 않아 철응성 의사 면허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으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성범죄 자격정지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검거된 의사의 0.7%인 4명에 불과했고 처분도 고작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핵심 소재 부품 연구 개발에 예산 7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하지만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연구 개발의 결과는 처참했는데요. 대기업도 연구과제 65%를 사업화하는 데 실패, 돈을 전혀 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간 소재 부품 등 2,100여 개의 연구개발 사업에 쏟아부은 돈은 4조 원이 넘습니다. 중소기업은 평균 19억 원, 대기업은 97억 원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4.6년이 걸려 개발한 산업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과는 반타작에 그쳤습니다. 2조 원이 들어간 1,000여 개 과제에서 사업 수익이 한 푼도 나지 않은 겁니다. 특히 대기업이 추진한 191개 연구개발 과제 중 125개는 개발 직후 사업화하지 못해 단 1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65%는 실패했다는 건데 51%인 중소기업 실패율이나 48%인 중견기업보다 높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인 5년으로 늘려보면 대기업의 실패율은 72%로 더 높아졌습니다. 기술개발 실패는 기술무역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2%로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았지만 기술 무역 수지는 이들 국가가 다 흑자인데 우리만 41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중간에 쌈짓돈처럼 챙기는 게 없는지 이거 꼼꼼히 봐야 돼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남용을 한다는 사례가 있다면 지금 주신 그런 문제점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80개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돈을 쓴 만큼 철저한 사업화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주식 배당 소득의 69%, 이자 소득의 46%를 상위 1%가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배당 소득 상위 1%인 9만 3천여 명이 전체 배당액 19조 5천여억 원의 69%에 해당하는 약 13조 5천여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자 소득 역시 상위 1%인 52만여 명이 전체 13조 8천여억 원의 45.9%를 차지했습니다. 배당 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 4,500만 원, 이자 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1,200만 원이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해 작년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첫 대상으로 서점업이 지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과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오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업에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 지역 모든 돼지들을 사들이거나 살처분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성승환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와 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들을 대상으로 수매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매한 돼지들은 정밀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시장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들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계속하면서 남은 돼지들도 모두 사들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도 관내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발생지 3km 바깥의 농가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살처분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연천군에 대해서도 발생 농장 10km 내 양돈 농가에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돼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48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축산시설과 차량, 농장들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당장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에 곧장 나설 방침입니다. 당초 시기 조정에 나설 것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현재 서울 집값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강한 시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행령이 이달 말쯤에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행령 개정 직후에 즉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착수해서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단지의 경우 적용을 6개월 늦추고 동단위 핀셋 규제 시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제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값 불안이 심각하면 더 강력한 대책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용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관계 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에 대한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임대주택 보유 상위 30명 중 3,327채를 보유한 7명이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상위 32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7명이 각 2건 이상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사고 건수는 모두 37건, 금액은 75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들의 나머지 임대주택 3천여 가구에서 같은 사고가 나면 피해액은 6,580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며 국토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갑자기 열이 나면 부모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응급실에 갈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왜 열이 나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성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린 자녀에게 열이 난다고 느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마 같은 피부 표면이 아니라 체온계로 고막, 겨드랑이 같은 곳에서 체온을 재는 일입니다. 체온의 정상 범위는 36도에서 37도입니다. 하루 동안 체온은 이른 저녁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새벽 시간대에 가장 낮게 떨어지는데 제대로 잰 체온이 38도씨가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이 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해열제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통을 느끼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등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해열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좀 소위 보대껴한다 그러죠. 불편해하면은 컨디션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체로 해열제는 한 종류를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에 따라 2종류의 해열제를 번갈아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각 해열제를 번갈아 먹여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양을 먹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커집니다. 또 건강한 소화의 발열은 뇌 손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진수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새로운 투자 방법에 도전하는 이색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인지 히든잡에서 살펴봅니다. 네, 새로운 투자 방법에 도전을 한다니 왠지 흥미로운 직업일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히든잡의 주인공은 바로 대체투자 전문가입니다. 대체투자 전문가란 기존의 전통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전통적인 투자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금융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란 주식이나 외환, 채권과 같은 공개적인 시장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반면 대체 투자 방식은 공개적인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통적인 투자 방식 외에 유가증권,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방식 외에 다른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럼 실물 자산이라면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대체 투자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동산이나 금도 대체 투자 방식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에너지나 인프라, 태양광, 미술품까지 모든 것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저작권과 특허와 같은 무형 자산도 빠질 수 없는데요. 쉽게 말해 주식과 외환, 채권을 빼고 수익성이 높아 보이는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막론하고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폭넓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대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은 저하되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커졌죠. 이 때문에 채권보다 수익률은 높지만 주식 위험보다는 낮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 필요성이 부각된 겁니다. 실제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대응해 각국 연기금을 비롯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대체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지난해 말 76조 6천억 원 가까이를 대체 투자로 운영하며 대체 투자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엔 대체 투자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처럼 대체 투자 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대체 투자 전문가의 수요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여 전망도 상당히 밝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대체 투자 전문가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대체 투자 전문가는 투자 대상에 대한 과거성과의 거래량,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투자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애널리스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전망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최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 곳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이 때문에 규모가 큰 금융회사의 경우 대체 투자팀을 따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여 투자 계획과 포트폴리오를 만든 뒤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투자의 경우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성하는 사모펀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과 투자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보다 능력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고급 인력을 우선적으로 기용하는 만큼 보수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나요? 네, 대체 투자자의 경우 경력과 능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8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익이 나면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는 각 기업마다 능력 있는 대체 투자 전문가들을 영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연봉도 보다 높이 올려 옮기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대체 투자 전문가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경영이나 경제, 회계나 통계, 금융 같은 관련한 학과를 전공해야 하는 것은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틈틈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대체 투자 전문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애널리스트가 대체 투자팀에 들어가 경력을 조금 쌓다가 아예 대체 투자 쪽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엔 금융투자협회에서 대체 투자 전문가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했는데요. 보다 전문적으로 대체 투자를 배우기 위해선 먼저 관련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는다는 건 마치 신대륙을 찾기 위해 항해를 나선 콜럼버스가 되는 기분과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를 위해선 산업의 흐름과 세계 시장의 전망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겠죠. 매번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직업,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대체 투자 전문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